안녕하세요. 저는 의생명공학과 20학번 박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생명공학과 19학번 이재경입니다. 제 의생명공학과는 의학 플러스 생명공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생명공학과는 이런 공학의 기본 원리나 디자인 개념을 생물학에만 적용한다면 저희 과는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의료 개념에까지 적용한 학문을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같이 다양한 감염병과 또 바이오 산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가장 유망한 전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학과에 오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시스템 유전자 공학 말고도 코딩과 관련된 바이오 인포메틱스 분야라든지 아니면 식물 분야나 미생물 대사 공학 이런 쪽으로 그쪽에 이제 권위자시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분야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생생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소수과거든요. 한 학년에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애들이 모여가지고 끈끈하게 관계를 유지 가능하고 밤새서 같이 공부도 하고 자료도 공유받고 했습니다. 1, 2학년 때는 전공 기초를 배운다면 3학년 때부터는 심화 전공을 배우게 되는데요. 유전자 치료 공학의 경우 유전자에 이상이 생겼을 때 DNA나 RNA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고 있고요. 이생명 정보학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통해 유전자나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리학에서는 약이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몸이 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약 개발, 전산의료, 진단의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해서 원하는 트랙을 들으시면 됩니다. 1학기 때 들었던 분자생물학 및 실험이라는 과목인데요. 제가 코로나 학번이어서 1학년 때 실험을 하지 못하고 이제 2학년 때 처음 실험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일단 동기들이랑 같이 처음으로 그렇게 가운을 입고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설렜고, 젤 전기용동이라는 실험을 배우는데 이게 DNA나 RNA, 단백질 같은 거대 분자들을 크기나 전하량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전문적인 실험을 하기 전까지의 그 지식이 좀 깊이가 얕잖아요. 근데 대학교에는 좀 더 이상의 공부를 하고 나서 실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 나오고 있는 PCR 진단 같은 게 요즘 뜨잖아요. 작년 2학년 때 코로나가 막 터졌는데 제가 그때 수업 실습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PCR을 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유독한 부분을 빼내고 괜찮은 부분만 저희가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진단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동기들과 같이 바이오 SW 융합 전공 과정을 듣고 있는데 4차 산업시대잖아요.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유전자나 단백질에 대해 염기서열 같은 게 엄청 방대한데 그걸 접목시킨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거를 SW 융합 과정을 신청을 하면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30학점 이상 이수를 하면은 이수증도 발급돼서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학과에는 4+1 학기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4년 대학교 생활을 하고 1년 연구실 생활을 하면은 석사 자격증이 딱 나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대학원은 저희 KU 융합과학기술원 단과대에서만 가능하니까 저도 정말 듣고 괜찮은 조건이다 생각해가지고 교수님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화학도 배우고 생명도 배우고 그리고 바이오 빅데이터도 배우다 보니까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과학, 보건, 그리고 식품 관련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고요. 대학원에 진학 시 연구원이나 교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R&D, QA, QC, 그리고 영업직 같은 직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네, QA, QC 같은 경우에는 품질 보증, 품질 관리라는 직무인데요. 약이 생산되었을 때 그 품질을 보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R&D의 경우 연구 개발을 하는 직무인데 신약 개발을 하실 수 있고 또 백신을 만드실 수도 있고 생명에 밀접한 직무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생명과학을 계속 쭉 좋아했어요. 그리고 막 빌 게이츠의 테드 강연에도 감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생명과학이 내가 좋아할 뿐더러 앞으로도 유망한 전공이겠구나 계속 생각을 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체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이라던가 그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관련 학문을 공부해서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에 기반을 둔 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에 좀 참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겨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건대부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선생님께서 건국대학교가 국가에서 프라임 사업으로 KU융합과학 기술원이 개설되었다 하면서 알아보던 찰나에 이생명공학과 트랙을 보게 되었고 잘 맞겠다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라임 사업이 저희 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제 제가 지원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을 하면 학업 당력금 120만 원을 주고 그리고 또 2학년 때 등록금을 반절만 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메리트도 있구나 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 이제 1차에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서류를 제출해서 통과를 하면은 이제 2차 때 면접을 받습니다. 비교과도 되게 잘 챙겼던 것 같은데 이제 특히나 뭐 생명과학이나 수학 관련된 대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동아리에서 하는 실험이라든지 학교에서 이제 제공해 주시는 실험 같은 것도 세특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도 저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이제 뽑았고요. 이제 자소서에는 내가 이러한 무슨 활동을 했다는 걸 이미 생기부에 적혀 있으니까 내가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또 어떤 것을 더 배우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 풀어나가듯이 적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게 너무 신기해서 적성에 잘 맞구나를 느꼈고 이제 이때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어떤 점이 부족해서 다음 실험을 할 때 보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연구원의 역량을 조금 더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지원 동기를 물어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갔고 또한 이제 학과 홈페이지를 봐가지고 뭐 교수님의 얼굴을 먼저 익힌다든지 아니면 이 학과의 교육과정 같은 학과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 더 분석을 해갔고 아무래도 이제 면접에서 주는 내가 자소서와 생기부에서 기재한 내용들을 너 진짜 했냐를 사실적으로 검증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언급한 활동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리마인드를 했던 것 같아요. 서현학생 땡땡 대회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그 대회가 어떤 대회고 무슨 주제였고 거기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활동을 진짜 했냐 안 했냐? 그 실험 원리를 물어보시기도 했고 또 어디에 다른 데 적용되는지도 아냐? 그 실험 몇 명이서 했나요? 그 실험할 때 힘든 점은 없었나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미리 준비를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학하기 전에는 유전자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 학과에 와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단백질이 인체에서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알게 되고 뭐 어떻게 분리하고 또 어떻게 관찰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그게 또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제가 재미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좀 더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의생명공학과는 기본적으로 화학과 생명과학이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화원, 화투, 생원, 생투를 기반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가 꽤 있다 보니까 영어를 좀 열심히 공부하시고 관련된 영어 서적 같은 거를 좀 읽어보시면은 학교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대학 가서도 내가 대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제 제가 첫 코로나 학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기들 만나고 또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학과생활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남은 시간 조금 더 힘내서 꼭 저희 학과에서 선후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